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0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의 구호는 바르고 깨끗한 과학경제 강국입니다. 바르고 깨끗한 과학경제 강국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있었던 유세 버스 사고 두 군데서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두 사람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 그리고 한 사람은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죠. 바르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일 처리 과정이. 그래서 내일 대선 주자 토론이 있는데 거기서 안철수 후보가 과학, 경제, 기술을 강조할 때 그게 좀 공허하게 들리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년 당원 한 분이 탈당을 하면서 페이스북에 쓴 글이 저희 어떤 그런 생각과 너무나 비슷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청년당원은 당직을 던지며 이야기하는 마지막 충정이라면서 유세 버스 사고가 일어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청년당원 A씨는 언론에 지금 보도된 걸 제가 전합니다.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사랑하는 당을 떠난다. 과학기술 중심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들어 가장 말단 선거 운동원으로서 활동하고자 했으나 그 꿈을 접어둘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면서 자기가 경험한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명사고가 났던 버스와 동일한 구조의 차량을 타고 서울 지역 유세에 참여했다는 A씨는 뒷좌석에 앉아 있으니 유난히 졸음이 쏟아지는 증상을 직접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앞좌석에 탔던 누군가가 두통이 너무 심하다고 항의하여 차가 멈췄고 머리가 아픈 분들은 나와서 공기를 쐬라는 권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A씨는 저는 졸음이 너무 쏟아진 나머지 움직일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천만다행이게도 화학병 출신의 한 선거운동원이 감각적으로 중독을 의심해 버스 지붕에 있는 창문을 열어주셨고 저는 그 덕분에 큰 변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날 서울 지역 선거 유세가 오후 2시에 조기 종료되었으며 차량 문제가 당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A씨는 말했습니다. 그는 차량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당에 전달됐을 텐데 우리는 왜 동지를 잃을 수밖에 없었는가 라며 의문을 또 제기를 합니다. 중간에 보고가 누락됐을 수도,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잘못된 관행에 문제가 되었을 수도, 조직 체계가 미비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감춰서는 안 된다. 안 후보가 출마 선언식 때 말한 안전한 나라를 향한 우리의 한 걸음이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노력하고 어떤 부분을 바꿔야 하는지 뼈를 깎아내는 심정으로 규정해야 한다. 책임질 것이 두려워 누군가 보고를 중간에 누락해 이 내용 자체가 아예 지도부에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원 A씨는 그자는 당을 욕보이지 마시고 스스로 책임을 지시길 바란다. 제가 당직을 던지며 이야기하는 마지막 충정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5시 24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도로에 정차해 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유세버스 안에서 논산, 계룡, 금산 지역 선대위원장이 운전기사와 함께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져서나 사망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강원도 원주에서
또 다른 유세 버스 사고로 운전기사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경찰은 유세 버스 내 화물칸에 있던 발전기에서 고농도 일산화탄소가 배출되면서 승객칸 안으로 들어온 것이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초보적 실수죠. 일산화탄소라 하면은 저 같은 세대는 아주 익숙합니다. 그때는 연탄을 썼습니다. 집에서 연탄에서 탄소가 집 방 안으로 스며들면은 연탄가스 중독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때 1년 내에 이 사고로 죽는 사람이 아마 몇천 명 됐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부 기자를 할 때인데 아침만 되면은 각 파출소로부터 연탄가스 중독 사고로 가족이 뭐 변을 당했다든지 새들어 살던 사람이 입주 첫날에 연탄가스 중독으로 가족이 다 죽었다든지 하는 이런 보고가 일상적으로 거의 매일 들어와서 나중에는 이 기사거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일산화탄소는 무서운 것인데 이번에 사고가 난 것은 바깥에 전광판을 해서 돌리려면은 발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발전기를 화물칸에 실어 놓고 돌리다가 보니까 그 가스가 이 승객실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이 개조 절차가 조금 불법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어찌되었든 과학 중에 과학 아닙니까? 일산화탄소는 무거워서 이 바닥으로 깔립니다. 자, 이런 사고와 아까 소개해드린 바르고 깨끗한 과학 경제 강국이라는 이 구호가 과연 맞느냐?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어제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안철수 TV 라이브 방송에서 제 목숨을 걸고 그분의 희생이 헛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과 다짐, 각오를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전의 안철수와 지금의 안철수가 정말 각오와 결기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바로 천안으로 가서 고인의 부인을 뵀다. 고인을 위해 더 열심히 뛰어달라고 오히려 그러셨다. 그래서 제가 참 드릴 말씀이 없었다. 반드시 위기 상황의 대한민국을 구해야겠다.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그게 제 역사적 소명이라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좀 진정성 있는 사과의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인의 부인이 더 열심히 뛰어달라고 했다고 설사 그런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다지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과연 이게 예의에 맞는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완주를 하겠다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완주할 수 있는 동력을 안철수 후보는 상실했다고 저는 봅니다. 지지율은 한때 17%로 갔다가 지금 7%, 8% 반토막이 났습니다.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고는 거의 치명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오기를 부려가지고 완주를 하는 것과는 다른 선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무엇을 제안하든지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 본인 혼자의 결단이 필요하다면은 정권 교체가 안철수 후보의 대의명분 아닙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반드시 범야권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작년 이맘때쯤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일방적으로 사퇴를 선언하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하고
물러나는 게 본인도 살고 국민의 당도 살고 국민의 힘도 살고 이 나라도 사는 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이번 이 청년당원의 글을 읽으면서 더욱 굳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